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이 범어 천자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단편적으로 좀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 글자를 써가면서 범어 천자문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학문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실담학의 학문은 굉장히 오묘해서 이 실담의 문자의 법칙을 깨닫게 되면은 이 다른 문자와도 또 상당히 공부가 재밌습니다. 그래서 이 다른 문자로 된 많은 문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있는 수많은 문헌들을 또 비교해서 이 실담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나라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자,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늘천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스바라그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실제로 이제 이 실담자가 되어 있지만 대바나가리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바나가리 문자로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자로도 이렇게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한자의 발음이 우리의 지금 현재 발음과 실담자 발음과는 다르지만 가급적이면은 실담자는 여기 이 한자는 실담자의 그 발음을 같이 엮어서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 고전의 한자를 읽는 방법들, 그 법칙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실담자와 비교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이 실담 문자를 익히기가 어려웠던 거는 이 실담의 그런 발음의 법칙들 한자로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자를 안다 그래도 이 각 시대에 따르는 그 발음의 이 변화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알파벳과 비교해 가면서 이런 한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자를 어떻게 표기했는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합의 표기를 해서 스바이의 표기를 했던 겁니다. 여기 나오는 이 스바이의 표기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 르가이의 이런 표기를 이렇게 이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이합으로 표기를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한자의 그 발음의 법칙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우리가 실담자를 같이 해서 비교해서 공부하게 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바르가 이 대바나가리 문자를 보시고 또 알파벳도 보시고 이것을 다시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이 사와 바가 결합이 돼서 스바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사를 써주면서 아래쪽에 VA에 이렇게 바를 써주시면은 스바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라와 가가 합쳐져서 르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위쪽에 먼저 라를 써주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가를 써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르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스바르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실담자를 써 보면서 또 과학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대바나가리를 또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문자를 보는 안목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이 하늘천을 이제 동국정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. 편의 평성에 이 3권에 14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게 동국정원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한자의 이제 발음의 법칙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문자를 만들면서 이걸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는
그 계기가 이제 동국정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동국정원의 그 표기법과 후대의 표기법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의 이 표기법이 변했기 때문에 이 고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런 것들을 동국정원과 함께 이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, 조선시대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이 고전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동국정원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이제 이 표기를 보면은 이 한알편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알편으로 이렇게 표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표기법도 잘 봐주시고, 이렇게 또 하늘천을 이 한자의 그 전서체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다양한 이 문자를 보는 방법들, 그리고 한자에 많은 이런 서체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서체 중에 이 문자학의 변화의 기본이 되는 이런 전서체를 또 봐주는 것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이 갑골 문자로 하늘천이 이렇게 표기합니다.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또 각종 검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이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책도 이용을 하고 또 현대적인 과학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학문의 세계를 넓히고 또한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것도 이런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더 큰 이 공부도 되시고 또 많은 학문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이 다양한 또 문자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몇 년을 또 공들여서 계속해서 이런 이 실담의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문자와의 그런 연구를 계속한 그런 성과 끝에 이렇게 이제 거란 문자나 또 여진 문자, 이 동파 문자, 또 최근에 이 한자를 이 여성들이 쓰지 못하게 했던 그런 또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여성들을 따로 쓰는 한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또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또 찾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자, 먼저 이렇게 이제 이 거란 문자가 있는데 거란 문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거란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대자 중에 이렇게 하늘천과 모양은 똑같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글자가 표기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거란의 문자를 상당히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. 이 나라가 이제 온전하게 이어졌으면은 모르겠지만 이 거란도 금나라에 망하고 또 그 금나라마저도 또 온나라에 망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들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제 이런 문자를 연구를 하지 않지만 또 주변 국가들의 연구 성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주변 국가들의 연구 성과를 또 토대로 해서 또 우리가 거란 문자를 또 연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란 이 대자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표기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글자가 또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자를 공부하는 학자들의 생각에서는 글자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글자에다가 번호를 붙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또 문자 공부의 또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의 글자는 이렇게 17번, 또 이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이제 11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숫자를 붙이면 이제 글자를 찾기는 쉽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본래의 문자를 보면서 또 써보면서 또 입력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발음기를 또 적어놨습니다. 이런 발음기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을 구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음기는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발음표를 읽는다 그래도 그 발음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실하게 구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
학자들이 밝혀놓은 그런 발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. 아직 우리 문헌에서 이 거라 문자에 대한 이런 고전의 문헌이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조선시대 그런 표기법으로 적지 못했다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텐으로 되어 있고요. 거란 이 소자에서는 이렇게 이제 글자가 되어 있고요. 24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거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거란이고 또 한자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의 이 자기들이 이 거란을 부를 때 거란의 국호에 해당되는 그런 발음은 이 키탄이라고 그럽니다. KHI의 이 키를 써서 키탄으로 발음을 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이 거란에 대한 한자의 그 발음들은 이 예전에는 거란으로도 읽었습니다. 그러면 키탄에 가까운 그런 발음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 한자를 쓰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원래 그 발음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표기법이 중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여진 문자에서는 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앞카라고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발음은 후대의 이 만주 문자에서도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발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그림의 상형 문자로도 유명한 이 동파 문자가 있습니다. 이 나시족의 문자나 또 나시 문자라고도 부르기를 하는데요. 이렇게 하늘천을 표기하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이 발음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라고 읽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글자를 보는 것. 여기서는 이제 글자의 형태에 주목을 내서 나악 글자로 된 이런 글자들을 표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한 이 한자를 이 남자들만 쓴다고 생각해서 여성들을 따로 이렇게 한자를 대신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쓰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. 중국 역사 중에. 그래서 그런 이 글씨체가 이제 여서로 남아 있습니다. 여서의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이 발음교는 이제 이 뚱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발음교에다가 여기까지 이 동파 문자처럼 이렇게 33기호를 붙이고 여기는 44번의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글자가 또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호로 54번을 붙여놨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화 문자입니다. 서화 문자는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. 이 거란 문자나 여진 문자가 이제 문자가 숫자가 적은 거에 비하면은 이 서화 문자는 무려 6,000자가 넘습니다. 연구 성과도 굉장히 높고 또 이 우리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또 서양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연구 성과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이 발음결은 이렇게 능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발음이 이제 이 문자를 6,000자가 넘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찾기 쉽게 이렇게 1107번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문자가 또 상당하게 또 각 나라 연구하는 나라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필체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런 학문의 성과가 굉장히 높은 이 서화 문자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 있게 또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